이거 이메일 보내놓고 나중에 그만둘 때 거든. 투자클럽 느리니까 이따 할머니들 올 때 또 지금 속이 니길니길거려. 아니 난 이해가 안 돼. 가 나와도 될 정도의 특히 저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온라인 강좌가 없었으면은 월요일쯤에 할인 이벤트 했었을 거예요.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 기법을 활용해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지? 그런데 추세 패턴이 좋고 요게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 그지? 현대모비스. 어제의 현대모비스. 사자마자 먹는 기법에 포함되고 시장이 좋고 급락장만 아니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요새 변동성이 워낙 커가지고 어쨌든 급락장이 아닌 상태에서 추세 패턴이 양호하고 분차트가 좋고 거래량이 좋다. 최고. 현대모비스가 오늘 그래서 폭등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거. 내가 강의하면서 설명해 줄게. 전 강의가 중요하지만 초보자는 특히 1강, 3, 4강. 여기서도 1강과 3, 4강 얘기했지. 도대체 뭐길래? 그지? 종가매매에서부터 막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야. 3, 4, 5강이 핵심인 강의예요. 초보자들 명심. 2강, 6강, 7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특히 저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보자들한테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매매 원칙 정립을 이제 들으면 왜 최근에 고생했는지를 한 방에 알 수 있습니다. 아씨 저 어째 또 야야야야 이것도 어째 아나운서 목소리가 되게 커졌다. 점수 난겨? 뭐야 점수도 안 났는데. 자 여러분 알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자 매수의 원칙. 주가 상승을 전제로 하고 장대 양봉 돌파 지지 거래량 증가 막 이렇게 있잖아. 하면서 이거 초보자들이니까 하면서 봐. 이걸로 설명해 줄까? 이걸로 설명해 주면은 훨씬 더 쉬울 수가 있는데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죠?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자 여러분 압축이 중요하니까 내가 설명하는 거 잘 들으세요. 매수의 원칙은 자 봐봐. 지지 매수라고 보면 돼요. 지지 매수 돌파 매수. 아시겠어요? 그러면 뭐를 돌파하고 뭐를 지지하는 거냐? 이동평균선. 이 이동평균선이 뭐냐? 21선, 61선. 아시겠어요? 21선, 61선. 역배열에 있을 때는 이렇게 가면 너무 초보자들한테 어려워. 자 그냥 내가 알려주는 것만 외워. 21선, 61선. 돌파, 지지, 양봉에서 매수한다. 딱 이렇게 외워놓고 있으라고. 자 뭐라고? 매수, 지지, 매수, 돌파, 매수. 뭐가 지지, 뭐가 돌파냐?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러분 하나만 더. 전고점 돌파 매수. 여러분 전고점.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고점 21선이라고 여기 돼 있지, 그지? 이렇게 여기 돼 있죠? 돌파 혹은 전고점이 지지가 되거나 21선이 지지가 되거나 나중에는 61선까지 얹어봐. 전고점이 지지가 되거나 61선이 지지가 되거나 무조건 지지 매수 아시겠어요? 뭐 이평선 지지 매수 전고점 지지 매수 이렇게 외워봐. 아시겠어요? 초보자들한테는 5일선은 당연하니까 내가 뺀 거야. 근데 그게 거래량이 증가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평선 지지 아시겠어요? 전고점 지지. 원래 전고점은 돌파해야지 되는데 무조건 지지로만 외워도 그냥 주식은 무조건 지지에서 매수한다만 알아. 주식은 무조건 지지에서 매수한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내가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 자신에게 알맞은 투자 방법을 익혀라.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5일선 지지 매수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1선 지지 매수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1선 지지 매수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도 되는겨. 자기만의 취향이 있다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전고점 지지 매수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전고점 지지 매수를 여러분들이 익히면 전저점 지지 매수도 스스로 터득할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그런데 전저점 지지 매수보다는 전고점 지지 매수에 익숙해져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 다음에 시세는 시세에게 물으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를 했어도 다음날 장이 폭락하면 주가가 밀려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지지가 깨졌는데 매수했어도 다음날 장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상승장에만 익숙해져 있었잖아 사람들이. 한 달 이상.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못 샀는데도 돈을 벌었던겨. 잘못 샀는데도 돈을 벌었던겨. 그런데 조정을 받아버리면 이제 잘못 사면은 그냥 나가리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원칙을 일정하게 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신고가는 따라붙어야. 이 말은 바로 신고가일 때. 이게 내가 유튜브 영상 뜰 때 3파 상승은 따라가다가 상승 N자형 이 돌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3파. 3파로 가는 돌파 매수가 돌파 매수의 필살기입니다. 그런데 조정사 상승으로 간단 말이야. 여기서도 요 돌파는 따라가도 되긴 되는데 요 돌파는 좀 불안한 돌파가 되는 거고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게 어디냐면
요 N자형의 목표치만치 올라가 있는 이쪽의 신고가에서는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얘기고, 잘 들으세요. 이 위치에 지금 있는 게 이게 삼성전자라는 거야.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1, 2, 3, 4, 5가는 이 N자형의 목표치로 올라가는 신고가는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맥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근데 이 신고가는 따라붙고 돌파매수의 급소는 처음에 N자로 가는 여기가 몰빵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확신이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자리가 여기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확신이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위치가 이미 지나버린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주식 투자는 절대적인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거. 자, 지금까지 한 걸 갖고 몇 개만 얘기해 줄 테니까 봐봐. 자, 여러분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주식도 어디서 따라붙어야 되는지가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올라왔죠. 그리고 요렇게 됐죠. 그러면서 여기 장대 양봉이 61선 돌파, 전고점 돌파, 거래량 증가. 여기가 급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주식을 따라가서 사도 되고 여기서 사는 거야. 근데 얘는 그런 모습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한 달 동안을 못 갔었던 겨. 그렇지만 어쨌든 요런 고점은 따라가도 되는 게 되는 거야. 요까지 이해됐죠? 대신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됐다가 여기도 돌파 매수 되지, 그지? 여기서도 따라가도 되긴 되는 건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FM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정도면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 그지?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여기서는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야. 그리고 주가가 밀렸어. 자, 보세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거. 자, 주가가 이렇게 밀렸잖아. 여기가 지지 21선 지지 쪽에 있지. 이렇게 21선이 지지를 하는 이쪽이 매수가 될 수 있다고 했고, 61선 지지도 매수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작년 여기 보면 9월달 요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는 어디서든 따라가서만 사지 않아도 매수 시그널이 계속 나오는 위치였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도 돌파 매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고, 이렇게 밀렸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밀렸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동이 몇 개 이상이 나왔지. 여기가 따라가기가 애매한 자리가 된다, 이 얘기하는 겨. 왜? 여기서 이만치 올라온 게 얼추 그만치 올라와 있잖아. 봐봐. 이렇게. 그죠? 여기는 따라가기가 애매한 구간이 되는 거고, 보세요. 이제 이쪽에서 따라간 사람들이 여기서는 장이 좋아서, 동목이 좋아서 잘 갔지만 그 뒤에 쫙 밀려버리지. 이렇게. 여기 봐봐. 그지? 여기서 따라간 사람은 쫙 밀렸지. 근데 여기서 따라간 사람은 조금밖에 안 밀렸지. 요 차이가 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자, 이제 삼성전자로 가볼게. 자, 삼성전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잖아. 여기서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렇게 되지. 이미 여기까지 올라와 그랬어. 여기까지. 자, 1, 2, 3, 4, 5, 8로 가는 여기도 여기서 이만치 올라간 것 많지. 올라가면 여기서는 절대 따라가지 마라. 아까 배운 대로 됐지? 그지? 사거나 따라가려면 어디서 사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어디서? 여기가 마지막으로 따라가는 자리. 여기는 이미 이만치 올라왔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리고 다시 밀려요. 자, 이렇게 또 올라가요. 여기 정도는 이만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여기 정도는 해도 돼. 그지? 근데 지금은 이만치 정도에 거의 다 왔잖아. 봐봐. 그지? 그래서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반대로 현대모비스를 갖고 얘기해볼게. 자, 현대모비스는 보세요. 여기로 놓고 보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이쪽 정도로 놓고 보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자, 여기가 이만치 올라온 것만치 이만치 올라갈 수 있는 거에 따라가면 여기가 돌파 매수. 그지? 여기는 되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여러분. 올라갔다가 좀 쉬었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5씩으로 올라가면서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이 목표치는 지났는데 더 올라가지. 이런 데서 따라가서 물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님이. 현대모비스도 따라가려면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렇게 날아가는 거 이거 내게 아닌 게 되는 거야. 되게 쉽지? 근데 지금은 봐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 정도가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목표치가 얼추 차는 이 시점은 따라가면 안 되는 지점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이런 걸 잘 이해를 하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볼게요.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자, 주가가 잘 올라가고 이게 이제 봐봐. 21선 지지 양봉, 21선 지지 매수, 21선이 지지가 됐지. 그지? 이게 지지 매수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 매수가 될 수도 있지. 여러분 그죠? 이게 전고점 돌파 매수가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어제도 야 선우야 너 오늘 어제 신의 한수 내용 엄청 많아. 알고는 있지? 자, 여러분 보세요. 요거만 놓고 보면 요게 거래량 증가 장대 양봉이 전고점 돌파 매수는 되지. 여기까지가 돌파 매수는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건 대형주고 22%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붙으면 다음에 조정을 받아도 여기를 깨지 않으면 이게 홀딩의 원칙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사버리면 이 홀딩의 원칙이 만약에 밀려면 마이너스 20% 이상의 손실이 나도 이건 손절이 안 돼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격이 높다고 안 사는 거야. 이건 기술적 우리가 강의로 할 때는 돌파 매수는 맞는데 너무 많이 올라간 돌파 매수가 되는 거지. 다만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반대로 이제 내가 반도체 하나만 얘기해 줄게. 대표님이 동진세미캠을 되게 좋게 얘기하잖아. 보세요, 여러분. 동진세미캠을 보면 이게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놓고 보면 얘는 출발이 여기서 출발을 했단 말이야. 여기가 저점이잖아.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여러분 1, 2, 3파 상승은 따라가도
3, 4, 5파 상승은 따라가지 말아야 여기는 1, 2, 3, 4, 5파의 여 목표치만큼 올라가는 지점이니까 여기서는 따라가면 안 되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 이런 데는 따라가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지지 매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쪽 어딘가에서 21선에 지지하는 양봉이 나왔잖아요. 이게 원래 지지 매수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를 찾자면 그 위치에서 뭐가 좋아야 된다고 했지? 여러분 뭐가? 거래가 좋아야 된다고 했지? 그런데 쟤는 거기서 거래가 안 좋아서 완벽한 건 아니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전쟁이 터져서 급락한 거야. 자 21선 61선 지지 매수인데 21선 61선 근처에서 보면 보세요 여러분 디테일하게 알려주게 요런 데 같은 경우는 요런데 여기가 이제 그거잖아. 61선 지지의 거래량은 약간 늘었고 장대 양봉이니까 이게 아까 현대모비스하고도 비슷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날은 매수할 만한 게 맞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거래량과 여기 거래량이 있어서 여기 거래량이 크죠. 그래서 거래량이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캔들상으로는 매수의 원칙이 맞는데 거래량이 미흡한 게 된 거야. 여기는 이해되지? 자 그다음 이쪽으로 갈게요. 요런데 같은 경우는 61선은 지지가 맞는데 공간이 떠 있고 21선이 지지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21선이 저항이죠. 21선 저항 매수 없지. 21선 지지 매수, 21선 돌파 매수, 61선 지지 매수, 61선 돌파 매수잖아. 근데 얘는 61선은 지지인데 21선이 저항이니까 완벽한 건 아닌 거라는 거지. 다만 여러분 잘 넣어야 돼. 61선이 지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이쪽 어딘가에서 매수를 했다면 홀딩의 원칙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나하나 뜯어서 보는 겨. 그럼 여기 한번 볼게. 61선이 깨졌잖아. 61선 뭐 매수라고 했어요 여러분? 61선 뭐 매수야? 매수는 61선 뭐야? 지지 매수, 지지 매수, 지지 매수. 그런데 이건 이탈이잖아. 그치? 그래 여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싸다고 함부로 사면 안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대신 이제 다음날 또 뭐가 나왔어요? 양봉이 났죠? 61선 돌파잖아. 그런데 뭐가 또 2%가 부족해요 여러분? 뭐가? 거래량이 2%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매수의 원칙에 봐봐. 이 매수의 원칙을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하나하나 봐봐. 아 이거는 캔들은 괜찮아. 거래량이 아니네. 61선 지지인데 21은 저항이네. 61은 돌파인데 거래량이 부족하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 진짜 도사 다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서 FM이 어디야? 이제 지나고 나면 다 보여. 주식은 지나고 나면 다 보여요. 드디어 나왔지 그지? 거래량도 증가했고 21선 61선 다 돌파잖아 그지? 그죠? 완벽한 매수의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완벽한 매수의 시그널.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겨. 자 그럼 지금 보자. 똑같은 상황이지 여러분. 61선 지지 양봉 여기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여기가 그지? 근데 거래량 자 오늘 봐봐. 거래가 늘긴 늘었는데 여기처럼 엄청 늘지는 않았고 어쨌든 거래가 좀 늘었죠. 그럼 요 고점을 돌파했지. 그래서 이게 오늘 강의 중에는 가장 교과서적인 주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다만 이제 알겠지. 교과서적인데 거래량은 2% 부족. 대신 이쪽에 거래량 2% 부족한 것보단 여기가 훨 난 거야. 그래서 들으세요. 동진 세미캠입니다. 이번 온라인 강좌 매수 유망주 10종목 중에 하나가 동진 세미캠이야. 이게 내일 눌릴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차트 매매 종가 매매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보면 5분 차트 상으로는 상승 후 횡보형인 거야 이게. 그런데 30분 60분 차트에는 이제 보면 이게 눈에 보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본이 60분 차트 하세요. 초보자들은. 자 이제 또 보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어. N자형의 목표치지. 그러니까 21선 지지 매수라고 그랬지. 이 21선이 지지지 61선이 지지지. 그러니까 얘가 내일 눌리면 이쪽 어딘가에서 매수하면 이게 완벽한 물목 매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60분 차트상에서는 6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언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여러분들이 6만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매수하려고 했는데 장도 밀리고 봉이 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장도 밀리고 봉이 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하루 기다려. 그러면 21선은 이탈됐지만 하루 기다렸어? 61선이 뭐의 역할이에요? 아직도 61선이 지지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주식은 현재가를 기준으로 55,000원 내외까지는 밀려도 매수의 원칙에도 들어가고 홀딩의 원칙에도 들어가는 완벽한 샘플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신세미캠 그냥 저점 매수를 못하겠으면 대충 아무 가게에서나 사고 이번에 공부를 한 사람들은 6만원 언저리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 때 한번 잘 노려보세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내가 이녹스 삼성전자가 설명했지? 자 좋다. 자 이제 2차 전지로 갑시다. 자 봐봐 여러분 지금 39분 지났어. 여러분 정말 매수의 원칙 하나 이해시키는데도 엄청 시간 오래 걸리지? 여기 초보자들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디테일하게 강의해주지? 그래서 매수, 매도, 홀딩, 손절의 원칙, 급등주 원칙만 해도 온라인 강좌 한 팁 하나 나오는 거야. 6번 동안 얘기해도 부족한 거니까 매수의 원칙을 되게 간단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주는 대신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같은 식으로 공부 혼자 열심히 잘해야 돼. 아시겠어요? 진짜 와 퍼펙트다. 2차 전지는 포스코홀딩스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깐 담배 한 대만 태우고 갈게요. 이제 여러분들 딱 봐봐. 딱 봐봐 이제. 와씨 내가 병신이었네. 그치? 야 이걸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했어도 되고 여긴 이중바닥하고 비슷하니까 여기서 출발해도 되는 거야. 1, 2, 3, 4, 5, 8로 갈 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어. 이렇게 밀렸어. 여기까지 올라가 여기 47만원 위로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를 정확히 알겠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갈 때 그럼 어디서 샀어야 돼? 여기야 여기가 마지막이었다는 거지.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로 출발해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다. 하나 둘 셋 넷이 아니야. 왜냐면 여기가 고점을 못 넘어서 하나 둘 이게 셋이 되는 거야. 이게 셋 넷 다섯으로 가잖아. 5파 상승은 이 N자형의 목표치 언저리까지 올라가면 따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47만 5천원 위로 올라가는 여기서는
따라가지 말아야 완벽하고 이제 밀렸어. 21선 지지 매수인데 61선 지지 매수도 있죠. 예, 포스코홀딩스는 21선은 저항이지만 61선이 지지라 매수가 하나 돼 있고 돌파된 고점, 전고점 뭐라 그랬어? 전고점 뭐라 그랬어? 전고점 지지 매수. 전고점도 지지네? 61선도 지지고? 어때요? 3개 중에 2개가 매수지. 그지?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매수의 원칙에는 들어가는데 부족한 게 이제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 부족한 거. 부족한 게 뭐예요? 양봉에 거래가 실려야 되는데 거래량은 안 실렸다. 그래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적극 매수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2차 전지는 다 추천하고 싶은 주식이야. 이게 포스코홀딩스고요. 자, 삼성 SDI도 포스코홀딩스하고 똑같은 겨. 여기가 전고점 돌파고 이건 기준 양봉도 여기 있고 61선 여기 있고 똑같이 포스코홀딩스하고 21은 저항이고 그래서 같은 값이면 포스코홀딩스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이제 포스코 퓨처로 얘기해줄게. 포스코 퓨처로 이것도 똑같죠 여러분? 1, 2, 3, 4, 5, 6, 7이 아니고 여기서 고점을 못 넘어갔으니까 이건 파가 하나야. 그래서 1, 2, 3, 4, 5입니다. 5파 상승은 따라가지 마는데 특히 요 N자형의 목표치에 찼을 때는 따라가지 마라가 딱 들어맞았지 이것도. 요거. 그치? 기가 막히지? 자, 두 번째 이제 21선 지지 매수. 여기 보면 21선 지지죠. 근데 뭐가 많아요 여러분? 봉이 크죠? 지지는 맞는데 봉이 크니까 하루만 기다렸어? 살짝 지지 매수가 아니고 살짝 이탈. 그런데 전고점도 돌파된 고점도 지지라고 하기보다는 살짝 아리까리.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매수가 된 거예요. 이건 아리까리한 매수. 이해되지? 자, 그러면 또 61선 지지 매수인데 61선 근처로 오긴 왔는데 음봉이 또 크네? 하루만 더 기다려볼까? 와, 61선 지지고 음봉이 크지도 않네? 요 정도면 매수할 만한 게 맞는데 매수는 양봉. 양봉이라고 했지. 양봉. 여러분 양봉. 이해돼요? 양봉. 그치? 그러니까 2차 전지들 보면 애매하게 2%가 부족한 매수 시그널이 뜨고 있었던 거야. 2%가 부족한. 그리고 오늘 볼게요. 이제 보세요. 61선 돌파 양봉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또? 여러분 거래가 2% 부족. 전고점은 지지가 맞았지. 그치? 요 전고점은 지지가 맞았지. 61선도 지지가 맞았고 거래량이 애매 21선은 저항. 그래서 완벽한 건 아닌 거예요. 다만 3개 중에 2개는 매수가 뜬 거고 거래량이 약간 미흡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덜 실린 건 단점이고 얘는 61선, 21선이 저항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21선, 61선이 저항이라 완벽한 매수의 원칙은 아닌데 봉이 장대 양봉이 좋고 이거는 이제 보세요. 전고점 지지 매수는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전고점이잖아. 여기가 전고점이잖아. 아니 된고. 여기가 된고입니다. 이해가 돼요? 여기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자리. 여기가 지지가 되는 양봉이 21, 60일 저항을 서로 상쇄한 거야.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더 완벽하려면 얘가 오늘 봉이 크면서 20만원까지 가는 봉이 컸을 때가 더 좋은 매수 시그널이 뜬 거죠. 이해됐죠? 다만 내일 뚫으면 이것도 내일도 뚫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지지 저항을 배우면 바로 저항이 이제 바로 앞에 이 저항도 많은 주식이 돼가지고 우리가 매매 원칙으로 따질 때는 반도체 쪽이 동진세미캠이나 HPSP 같은 주식이 2차 전지보다는 완벽한 우리가 매수의 원칙으로 따지면 반도체나 로봇 쪽이 오늘 장만 놓고 보면 전력도 마찬가지예요. 전력은 거래도 늘었고 20일을 돌파했죠. 그죠? 이쪽이 그래서 2차 전지보다는 조금 더 셌었던 거고 어쨌든 이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왜 고생했는지 알겠지. 매수 시그널은 비스무리하게는 나왔으나 보세요. 이것도 보자 이제 이거잖아 이런 거. 이제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정도는 눈에 확 들어오지 그지? 자, 한 번, 두 번, 세 번인데 고점 못 넘어갔으니까 이건 한 번, 두 번, 이게 세 번째인겨. 그러니까 1, 2 이게 3파로 가는 건데 그지? N자 얘를 살려면 여기는 괜찮지 여기는. 근데 여기는 이미 이 목표치 만큼 왔고 요 중간에 있는 건 여기서 써먹는 거야. 요렇게 왔고 요렇게 왔으니까 요 정도로 갔을 때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정도는 이제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올게요. 벤고는 지지라 좋고 61선도 지지라 좋고 21선도 지지라 좋잖아. 그지? 와씨 완벽하다. 그죠? 오케이 맞아요. 나노신소재는 여기가 지지 매수의 원칙으로 따질 때는 모든 게 다 좋았어요. 모든 게 좋았어요. 근데 뭐가 부족했어요 여러분? 거래가 2% 부족했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삼성전자의 수급이 빨려갖고 다른 주식이 약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61선하고 이격이 떠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샀고 비중이 많았다. 여기가 1차적으로 줄여야지 되는 지점이 되는 거야. 이게 매도의 원칙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대신 단기 매도의 원칙이 들어가는 거야. 단기는 매도인데 추세가 상방이고 쉣. 자, 단기는 매도인데 추세가 상방이라 중기는 뭐의 위치였냐? 중기는 뭐의 위치였어요? 홀딩의 위치였던 거예요. 홀딩의 위치.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정수에서 따라가면 아까 현대모비스처럼 홀딩의 원칙에 유지가 되기 때문에 높은 데서 사면 손실의 폭이 커가지고 버텨내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2차 전지는 포스코 홀딩스도 좋고 다 그냥 2차 전지는 다 좋은데 대표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한다고 가정하면 요번에는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BM. 상대적으로 이 두 종목을 가장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추천한다고 보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삼성 SDI 등 다 괜찮다.
그지? LNF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LNF가 뭐가 여러분들이 이제 부족한지 알겠지? 자, 61선 양봉이라 좋아. 된고 지지라 좋아. 여기도 된고야 지지라 좋아. 21선하고도 이격이 멀어서 나쁘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LNF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완벽하게 좋은데 2% 부족한 건 거래량. 아시겠습니까? 다만 여러분 이번 온라인 강좌에서는 LNF가 매수 추천주가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대충 아무 가게에서나 사도 돼요. 어차피 이건 장기 투자야. 무조건 LNF를 하세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21선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처럼 21선이 같이 붙어있을 때 사는 게 더 완벽한 거야. 그러니까 장이 좋으면 이쪽으로 팍 튈 수도 있어. 대신 이쪽으로 튀면 다시 눌려야 돼. 눌리고 다시 만들어지고 올라갈 때 21선이 어쨌든 지지의 역할로 되면서 움직일 때가 세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LNF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 BM, LNF 요 세 종목을 2차전지 핵심주로 여러분 2차전지 핵심주로 요번에 잘 보세요. 자 벌써 1시간 지났어. 여러분 매수의 원칙 하나만 1시간 지난 겁니다. 엄청나지? 잠깐 담배 한 대 태우고 매수 매도 홀딩 손절의 원칙은 간략하게 하고 분차트 설명을 또 해야 돼. 분차트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매수의 원칙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자 어쨌든 매수의 원칙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 BM, LNF가 기대수익은 제일 커. 지금 시점에서는. 그리고 기대수익이 가장 떨어지는 건 삼성 SDI예요. 삼성 SDI 여기서 100만원 가봤자 기대수익이 크지가 않아요. 포스코홀딩스는 75만원으로 봐도 포스코홀딩스도 기대수익이 크지가 않아. 그런데 포스코 퓨처하고 에코프로 BM 쪽은 기대수익이 되게 커. 40만원, 45만원도 얘기했잖아. 거의 더블이잖아. 2배 이상 기대수익이 큰 거야. 여러분 여기 초보자들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다 좋은데 기대수익으로만 따지면 포스코 퓨처엠이 기대수익이 제일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입니다. 나는 펀더멘탈보다는 같은 값이면 기대수익이 큰 걸 강력 매수 추천하는 사람이야.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좋은 주식 사는 건 아니야. 대신 좀 더 좋은 주식이 수익을 내기도 수월하지. 그치만 포스코 퓨처나 삼성 SDI가 3, 40% 올라가잖아. 그럼 포스코 홀딩스하고 SDI가 3, 40%가 올라가잖아. 포스코 퓨처는 6, 70% 올라가요. 2배 이상 크다고 보면 돼. 그리고 LNF가 기대수익이 큽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나중에 돌면 에코프로 머티도 기대수익이 되게 큰 주식이야. 근데 지금은 추세가 LNF에 비해서는 추세가 약하잖아. 그래서 온라인 강좌는 빨리빨리 움직이고 빨리빨리 먹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LNF로 추천한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도 이거 시장 봐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반도체도 한 3종목? 최고의 주식 3종목 정도는 추천해 줄 건데 내가 지난번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했잖아. 에코프로 아니 이녹스 첨단 소재가 대표님이 보는 것 중에 최고의 수익이 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 이녹스 첨단이야. 저거는 다음 주 화요일쯤에 한번 보자고. 지금 오늘 밤 미국이 밀리고 내일 약간 장이 눌리면 조금 싸게 살 수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싸게 사게 그냥 먼저 해줄까 이걸? 자 이거 하나만 더 가볼게. 자 여기는 전저점입니다. 여기가 된고잖아. 된고 지지지 여러분. 요거 여기가 된고야. 여기가 된고 지지 양봉 그리고 이평선 지지인데 FM은 21선 61선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121선이라는 거. 그거 하나가 다른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매수의 원칙 3개 중에 2개는 매수의 원칙인데 거래량이 미흡하지. 2% 부족. 그래서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면은 21선하고 61선 약간 늘어지거든. 이거를 돌파하는 날 사는 게 잘하는 겨.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61선과 21선이 밀려 내려오고 얘가 그 위로 올라타는 양봉 나오는 날이 세리는 날입니다. 이게 사자마자 먹는 법에 들어가는 거야. 이녹스 첨단은 어차피 손절 없는 주식이라고 했으니까 적당히 비회원들은 내일 이 저점을 깨는 음봉만 안 나오면 내일 바로 사도 돼요. 아시겠어요? 동진이하고 이녹스 첨단 2개는 먼저 얘기해 준 거야. 여러분들한테. 자 갑시다. 와, 씨, 남의 돈 따먹기 진짜 힘들어. 우리 애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버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새끼들. 자, 갑시다. 매도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매수의 원칙과 반대. 매도, 주가 하락이고, 장대 음봉. 양봉을 장악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평선, 지지선 이탈. 아까 지지 매수라고 했지? 지지 매수, 돌파 매수. 매도는 이탈 매도, 이탈 매도, 이탈 매도, 이탈 매도. 저항 매도, 이탈 매도, 저항 매도, 이탈 매도. 이해됐어요? 그러면 뭐가 저항이냐? 이평선 목표치 완성.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20일, 60일 이탈 매도, 이탈 매도, 이탈 매도. 5일선 이탈은 당연한 거야. 이탈 매도. 그리고 매도는 전저점 이탈이 매도입니다. 전저점 이탈 매도.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탈 매도는 전저점. 이평선 이탈, 전저점 이탈 매도, 이탈 매도, 이탈 매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샘플링이 삼성 SDI잖아. 주가가 9만원대부터 18만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격이 떠있죠. 요게 기준 양봉이고 21선 이탈하는 음봉이 매도의 원칙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매도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보세요. 여기서 요게 기준 양봉이고 여기가 21선, 여기가 61선인데 기준 양봉도 21선도 61선도 이탈됐죠? 이게 이탈 매도, 이탈 매도.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매도는 이격이 크거나 목표치를 주거나 21, 61선과 거리가 먼 걸 이격이라고 해요. 거리가 먼 장대 음봉.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매도의 원칙은 할 때 매수가는 잊어라. 아시겠어요? 팔고 나서 올라가도 애통해 하지 마라. 요게 내가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어차피 매도의 원칙이 돼서 팔았는데 올라간다. 그냥 애통해 하지 마라. 애통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보합 시세는 무너지는 쪽으로 붙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몰라도 되고요. 자 보세요. 매도의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익이 난 걸 매도하는 게 아니고 손해보는 주식부터 매도하라가 급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수는 천천히. 3분할 매수. 매도는 갭싸게. 매도는 잽싸게. 아시겠어요? 자 요걸 똑같이 아까 얘기해 볼게요. 여기 보면 아까 나노신 소재로 갈게요. 나노신 소재가 보세요 여러분. 목표치까지 올라가고 여기를 봐봐 이제. 자 목표치만치 올라갔고 5일선도 깨지고 21선이 깨지면서 차기 이평선하고 거리가 멀죠 여러분. 요게 단기 매도의 급소인데 이제 자 보세요. 단기는 매도인데 자 반대로 이제 61선, 121선, 241선이 지지의 역할이죠. 그리고 여기가 된 거죠. 기준 양봉이 여기 있죠. 여기도 있죠. 뭐가 많아요? 지지가 많죠. 이것은 전저점을 이탈하는 급소가 아니고 이격이 뜬 상태에서 이평선만 지지 이평선만 장대 음봉으로 깨졌잖아. 그지? 강력한 매도보다는 소폭 매도. 언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갈 때 보세요. 이렇게 올라갈 때 비중을 줄여놨을 경우에는 이 음봉은 강한 매도는 아닌데 비중이 많을 때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 음봉인 거는 이제 좀 알겠지? 여러분 이제 좀 알겠죠? 자 포스홀딩스 봅시다. 포스홀딩스 충분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61선과 거리가 멀지. 덴고와도 거리가 좀 있지. 기준 양봉 저점과도 거리가 좀 있지. 이게 21을 깨면 단기는 매도의 원칙에 들어가. 단기는 매도의 원칙이지만 또 이평선들이 다 지지의 역할이고 덴고도 지지의 역할이기 때문에 중기 장기로는 얘가 이쪽 어딘가로 와서 양봉이 날 때는 매수의 원칙이 돼버려요. 그래서 비중이 적절할 때는 매도를 안 해도 되고 비중이 많을 때는 이게 매도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됐어요? 포스코 피처도 마찬가지. 이제 눈에 확 들어오지. 자 장대 음봉 이탈은 안 됐으나 음봉의 크기가 되게 강하지. 그죠? 아 이게 잘못하다가는 22만 5천원까지도 밀릴 소지가 있겠군. 그러면 26만원에서 22만 5천원까지 밀리는 게 싫으면 여기가 일부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 거야. 대신 똑같은 얘기야. 60일, 120일, 240일 된고 기준 양봉들 지지가 많으니까 비중이 적을 때는 홀딩의 원칙에 들어가서 추가 매수를 노리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이번에 되게 어려웠던 거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었던 거고 비중이 적절한 사람이거나 현금이 많았던 사람은 몰빵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되게 우리가 쪼인다고 하지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라는 거지.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니까 잘 참고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주식을 딱 봤을 때 아 이건 단기 매도의 포인트가 나왔다. 이거는 단기는 매도지만 중기는 보유가 맞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홀딩의 원칙이 제일 쉬운 게요. 홀딩의 원칙은 보세요. 홀딩의 원칙이 아까 대표님이 얘기했던 지지 이평선들이 많아. 지지가 많을 때가 홀딩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홀딩의 원칙은 뭐라고? 홀딩의 원칙은 지지가 많을 때. 자 봐봐. 보세요. 주가 예상 방향이 지속적으로 이익이 발생되거나 위험이 취소. 지지가 많다는 게 위험이 취소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양봉 지지, 매수 양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장대 양봉이 많았던 주식들이 보통 홀딩의 원칙에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시 이쪽으로 갈게. 포스코홀딩스를 보면 이쪽에서 올라갈 때 여러분 이쪽에서 올라갈 때 장대 양봉이 되게 많았죠. 이런 주식은 주가가 원래 급락하지 않는 게 정석이거든. 이렇게 올라갈 때 양봉이 많은 주식. 근데 중간중간에 올라가더라도 음봉이 막 큰 음봉이 섞이는 주식들이 좀 많아.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찾기가 그렇지 이런 거. 한전기술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가가 잘 올라올 때 보면 이 중간중간에 음봉이 되게 많이 섞여 있지. 음봉이 많이 섞여 있지. 이렇게 이런 주식이 21선이나 61선이 깨져버리면 홀딩의 원칙보다는 매도의 원칙에 들어가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올라갈 때 최근에 올라갈 때 보면 양봉이 되게 강하게 양봉만 나오면서 움직여가지고 2차 전지를 대표님이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 2차 전지 중에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도 정수리에서 매수했다 가정해도 주가가 상방이고 지지 이평선들이 많죠. 홀딩의 원칙에 들어가는 거야. 홀딩의 원칙에. 2차 전지 핵심주들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홀딩의 원칙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평선들 지지가 많거나 주가가 올라갈 때 장대 양봉이 많은 주식들은 웬만하면은 홀딩의 원칙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손절의 원칙은 굳이 안 강의해도 되는데 대표님은 웬만하면 손절을 안 시키잖아. 손절의 원칙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그냥 쭉쭉쭉쭉 계속 그러니까 주식은 올라가기를 바라고 샀는데 주가 예상 방향 반대는 계속 내려만 가는 거라는 거잖아. 그지? 손절은 손실을 확정짓는 행위인데 보세요. 이제 손절매의 원칙 이거는 단기 대응을 빨리빨리 하고 싶은 사람들은 요것만 외우면 돼. 기준 양봉, 전고 전저, 지지 이평선 등 이것들이 깨질 때 아시겠어요? 이것들이 깨질 때가 손절의 원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세 N자형 목표치 등이라는 건 뭐냐? 하락 추세로 전환됐을 때. 하락 추세란 뭐냐?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21선, 61선이 우하향인 주식이 하락 추세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님이 추천하는 주식에는 이런 게 없고, 보세요 여러분. 이 손절의 원칙에 가장 잘 부합되는 섹터가 어디냐? 손절의 원칙에 가장 부합되는 섹터가 제약 섹터예요. 자 보세요. 유한양행도 보세요 여러분. 유한양행이 보면 여기서부터 놓고 볼게. 모든 이평선들이 깨져서 주가가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지. 그러면서 여기가 전저점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깨지는 시점이 여기가 손절의 원칙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런데 대표님은 이 주식을 손절매를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비밀이 다른 데 있어요. 내가 이거 좀 이따 얘기해줄게. 자 보면 이평선들이 역배열로 되어 있지. 근데 왜 이거를 손절을 안 하느냐? 여기만 놓고 보면 손절이야 여러분. 여기만 놓고 보면 손절인데 아까도 내가 랭킹쇼에서 진단해줬지만은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건 상승 추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상승 추세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바빠. 왜? 아니 뭐 때문에 그러는데 한 1, 2분 정도는 간략하게 얘기해도 돼. 뭔데? 캠트로스? 왜? 나쁘지는 않네. 그런 건 믿지 말고 그냥 나쁘지 않다 정도. 이제 아빠 온라인 강좌해야 되니까. 음. 내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빠가 이제 가끔 애들한테 차트도 찾고 막 이런 얘기 좀 가끔 하거든. 자 여러분 어쨌든 다시 유한양행으로 갈게요. 자 보세요. 여기만 놓고 보면 손절의 원칙에 들어가지만 이걸 이렇게 놓고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 여러분 보세요. 아까 대표님이 설명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자체가 이게 한 마디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이미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지.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갔잖아. 그리고 빠지게 되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는 주식이 되는데 요거 깨진다고 여기서 산 걸 손절하면 추가적으로 요거 밀릴 수 있는데 여기서 사서 손절매는 아닌 거야. 매수를 신규 매수를 늦추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추세가 이미 큰 상승 추세였고 장기간 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서 돌아서 가면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주식을 대표님은 손절매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절의 원칙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단순히 이렇게 놓여진 대로면 이런 식으로 역배열로 저점을 깨고 깨는 주식이 손절의 원칙에 들어가는데 동전주를 하나 갖고 볼까? 동전주로 얘기해 줄게요. 보세요. 봐봐. 지금도 대표님은 하나를 알려줘도 그냥 FM으로 알려주지. 이런 식으로 동전주들. 이해돼요? 이런 동전주들은 대표적으로 볼게요, 여러분. 이게 오리지널 손절의 원칙에 들어가는 게 되는 거. 이런 게. 얘는 보면 주가가 이렇게 계속 우하향으로 가지. 이렇게. 여러분 이해됐어요? 이렇게 완전히 우하향으로 만들어져 있는 애들이 손절의 원칙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대신 여러분 손절의 원칙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대신 손절의 원칙이 들어가도 전체적인 추세를 판단해야 된다는 걸 명심. 그래서 손절이라는 거는 손실을 확정짓는 행위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손절을 하는데 아까 대표님이 말한 아빠라니 대표님이 보자 너 대표님이 가끔가다 아빠라고 할 때가 있거든. 여러분 내가 아빠라고 할 때 그냥 그러려니 해라. 애들한테 공부시킬 때 아빠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자 어쨌든 이해됐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손실을 확정짓는 건데 저점을 깨고 이평선이 고점이 낮아지면서 밀린다 해서 손실을 크게 볼 확률이 높으냐 아니면 여기서 저점을 치고 돌아설 때 먹을 폭이 크냐를 가지고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해됐죠? 요새 손절의 원칙은 혼자 하는 사람들은 손절의 원칙을 잘 공부를 해 놓으시고 내 방송을 들을 때는 손절의 원칙은 필요 없어요. 왜? 나는 손절매 할 주식을 추천 안 하니까. 요까지 이해됐습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급등주를 주로 손절매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급등주는 반드시 최초로 돌아온다. 급등 후 급락을 의미. 그래서 정수리에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 됩니다. 그림 보고 외우고 이 급등주 매매의 기본 원칙도 보면 급등주는 지속형일 때만 보유하되 보세요 여러분. 급등주는 지속형일 때만 보유를 하되 급등주는 반드시 최초로 돌아온다라고 보고 가급적이면 급등주를 건드리지 말거나 이렇게 급등주가 될 만한 주식을 찾는데 주력을 하고 대표적으로 이런 주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죠? 이런 게 급등주 매매의 기본 원칙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스탠드? 나는 이런 주식을 추천을 안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급등주 매매 기본 원칙도 여러분들이 뭐를 보냐면 이 주가가 올라간 모양을 보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급등주 매매의 기본 원칙 5대 필살기. 이격대 장대 음봉.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을 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장대 음봉 맞는 거. 이게 이격대 장대 음봉. 그 다음에 갭상승 시가 이탈. 급등을 하면서 갭으로 나왔는데 시가가 깨진다. 오늘 삼성전자가 급등주 매도의 원칙에 포함될 만한 그림이 나왔는데 보세요. 갭상승 나왔고 갭상승 시가 이탈. 이렇게 얘가 삼성전자가 아니고 개별주였으면 아마 이거 쭉 밀렸을 거야. 일전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게 급등한 주식이잖아. 이렇게 급등한 놈이 갭상승이 나온 다음에 음봉이 만들어질 때는 급등주 매도의 원칙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게.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LG전자를 갖고 얘기하면 되겠다. 이거 보이지? 이렇게 급등했던 놈이 갭상승해서 시가가 이탈했지. 여기가 매도의 급소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죽었잖아. 봐봐. 저 음봉 나오고 한 번 더 빠졌죠. 이렇게. 그지? 갭상승 시가 이탈하고 23만원대에서 18만원대까지 급락했다가 이것도 반대로 설명해볼까? 음봉 3개 떨어졌는데 21선이 뭐예요 여러분? 21선이 뭐예요?
21선 지지, 61선 지지. 그치? 기준양봉 지지가 되게 많았던 거지. 그래서 오늘 날라갔다. 이렇게 결과론 갖고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대신 나는 이렇게 이런 위치에 있는 주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왠지 알아? 여기서 또 빠진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건설 같은 애들이, GS건설 같은 애들이 거기서 또 빠진 거야. 예를 들면 여기 봐봐. 이평선 이탈이지. 이평선 이탈이요. 이거이 떠 있어. 단기 매도에 급소 나온 거 맞지? 단기 매도입니다. 그런데 얘기했잖아. 61선은 지지형이고 기준양봉도 지지형이고 된고도 여기 있어. 얘가 이쪽으로 밀리면 매수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비중일 경우에는 매도를 안 해도 되는데, 이해됐죠? 다음날 다시 양봉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대표님이 뭐라 그래? 거래량이 2% 부족해 21선을 장악한 것도 아니었어. 이왕이면은 4만원대까지 올라갔어야지. 애매하게 올라간 거야. 그래서 안 샀어. 자, 다음날 도찌야. 그러더니 밀리면서 잘못하다가 엮이기 딱 좋지.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한 주식은 애매하게 매수 시그널 나올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해돼요? 급등한 주식은 어설프게 매수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LG전자는 재수 좋게 올라간 거고 현대모비스가 FM인 거야. 현대모비스가. 자, 그래서 이 급등주 매매 원칙은 한번 읽어보세요. T자봉이 나오는 게 급등주 매도의 원칙. 삼성전자가 도찌인데, 이건 도찌예요. 일종의 도찌지만 요거만 놓고 보면 T자형이잖아. T자형.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쨌든 지금은 웬만해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잘 갈 수는 있으나 왜 모든 언론에서 삼성전자를 찬양하잖아. 그치만 기술적으로는 매수하면 안 되는 주식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히려 2차전지나 전력이나 원전이나 반도체 소부장이나 심지어는 증권주가 보세요 여러분. 삼성증권 갖고 얘기해줘볼게. 61선 지지 21선 돌파잖아. 이게 오히려 난 거지. 그런데 얘도 거래량은 2%가 부족합니다. 혹시 여기 온라인 강좌 듣는 사람들 중에 증권주를 선호하면 삼성증권은 잘 봐도 되고 요건 서비스. 여러분, 요건 서비스. 아시겠어요? 증권주를 선호하는 사람들이면 삼성증권이 11만 8천원대. 여러분, 11만 8천원에서 11만 5천원이면 서비스로 줄만 합니다. 11만 8천원에서 11만 5천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한번 노려보거나, 이번에 우리가 온라인 강좌를 들었으니까 내일 당장 은봉신은 사지 말고 지켜보고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완벽한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완벽한 게 21선이 밑으로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 21선이 밑으로 지지의 역할을 할 때, 그때 양봉이 날 때 한번 사면 이게 사자마자 먹는 법에 들어갈 만한 게 삼성증권입니다. 아시겠어요? 요거는 관심 있게 봐도 돼요. 얘는 내가 제시해주는 가격은 11만 5천원 플러스 마이너스, 11만 5천원 플러스 마이너스. 내일 한 번에 그 가격을 줄 시는 기다렸다가 다음 주쯤에 21이 밑으로 들어갔을 때는 해봐도 돼. 일단 먼저 하나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그거고, 신고가 장대양봉 보세요. 신고가 장대양봉이면 신고가로 가는 주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장대양봉 후 시가 개파락, 이게 매도의 급소가 되는 겁니다. 급등주 매도의 원칙이잖아. 그지? 신고가 장대양봉이 나온 주식이 다음날 시가 개파락할 때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고가 상한가 친 주식이 다음날 개파락할 때 무조건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원칙을 잘 기억해 놓으면 신고가에서 정수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그게 급등주 매매 원칙이야. 그리고 분차트 매매인데, 자, 분차트 매매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자, 여러분 담배 한 대 태우고 갈게요. 자, 하나만 물어봅시다. 자, 와,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저런 거구나. 뭔가 좀 느꼈다. 양봉, 지지매수, 돌파매수, 음봉, 저항매도, 이탈매도, 전저점, 손절매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역배열의 주식이 그냥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는 것서부터 뭔가 느낀 게 있다. 와, 내가 왜 이번에 2차전지를 안 팔았지? 와, 내가 왜 2차전지를 이번에 빨리 샀지? 와, 내가 왜 LG전자를 너무 빨리 사서 손절매했더니 날라갔지? 이런 사람 좀 있지? 뭔가 좀 느낀다. 들려요? 한번 눌러보세요. 이 정도면은 들려요가 한 200은 나와야 되거든? 200 정도는 나와야 돼요. 얼추 나오네. 좋아. 명심하세요, 여러분. 비회원들은 손절의 원칙 정도를 잘 이해하면 되고, 회원들은 매수의 원칙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왠지 알지? 나는 손절매 할 주식은 아예 추천 안 해. 아시겠어요? 대표님이 이게 좋아, 이건 어느 정도면 사도 되라고 할 때, 아, 이제 맹목적으로 장대운동 나올 때 사는 게 아니고 그 정도 가격대에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될 때 사야 되는지가 어느 정도 이게 아마 감이 잡힐 겁니다. 그러면은 내 방송 들으면서는 돈을 훨씬 더 쉽게 벌 수 있어. 종목은 기똥찬 건 내가 찍어주잖아. 그리고 선우야, 너 어제 현대모비스가 조금 약한데, 여러분 어제 신의 한 수에서 현대모비스하고 삼성전자를 감히 비교하는 사람 봤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50만원 고작 78%밖에 수익 안 나 이 새끼야. 현대모비스 로봇은 150% 수익이야. 이거 쉽게 얘기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왜 내가 그렇게 개거품 물었는지 알았겠지. 삼성전자는 이미 올라가면서 이 목표치가 얼추 찬 위치고, 현대모비스는 급등하는 중간에 단기 급락하고 21선 지지를 바탕으로 양봉이 딱 뜬겨. 그 정도 얘기 못하면 내가 이종국이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현대모비스와 같은 차트를 잘 연구해보세요. 반도체는 이런 종목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반도체는 내가 하나만 얘기해줄까? 죄이다 이제 깨졌지. 봐봐, 죄이다 밀려내왔지. 아, 어버버 반도체도 대표님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정도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2% 부족한 거 알겠고 21선 저항이네. 요런 게 눈에 확 들어온다고. 여러분들 요런 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로, 와, 왜 대표님이 이걸 좋게 얘기했는지 이제 눈에 확 들어오지. 이평선들이 다 정배열이야. 그죠? 거래량이 얘는 괜찮은데 캔들이 조금 꼬리가 길고, 이 21선 밑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겨.
주식이 이렇게 원칙만 알고 있으면 쉬운 게 주식이에요. 자, 잠깐 쉬었다가 분차트로 갈게요. 매수의 원칙을 너무 디테일하게 했다. 자, 선우야, 5분 정도. 야, 근데 사람이 그게 참 묘하지 않냐? 우리 아들내미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버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하면서 아들내미를 얘기했더니 바로 전화가 오잖아. 야, 저렇게 조그마한 꼬맹이가 말을 저렇게 잘한다고? 이제 요 분차트 매매 기법을 이해를 하고 매수의 원칙으로 넘어가면 이제 매수는 도사가 되는 거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분차트 매매 기법을 배우고 매수의 원칙을 배웠잖아. 이제 주식을 매수할 때 예전에는 쉽게 10종목을 막 주문 넣었잖아. 이거 공부하면은 3종목, 4종목도 함부로 주문 안 넣는다. 나중에 한번 봐봐. 그게 이제 본인들이 주식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대표님이 막 이거 좋아 저거 좋아 할 때만 한 10종목을 주문 넣었다면 이거 공부하고 나면은 3종목 내외로 압축이 될 거야. 훨씬 더 적중률이 높아질 거예요. 훨씬 더. 벌구토하고 벌구토하고가 거의 사라질 거야 이제. 이걸 알면. 근데 이제 이걸 알면 너무 조심스럽게 하면은 이제 예전에는 무대포로 질러갖고 큰 돈을 벌었다면 지금은 큰 돈 벌기보다는 안 깨지면서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으로 바뀌는겨. 대신 큰 돈을 벌고 싶으면 지지권에 왔을 때, 주식시장이 지지권에 왔을 때는 공격적으로 그냥 엔터를 치면 돼. 아까 얘기했잖아. 3개 중에 2개면 지지권 시장에서는 그냥 질러. 그냥 질러면 돼. 대신 저항권 시장에서는 30%로 줄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서? 그러면은 벌구토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지. 운이 좋으면 대박 났다가 장 조금 빠지면 다 토하는 이런 사람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게 가장 기초가 매수의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 매수의 원칙으로 검색기 파리들이 신호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었어 저거. 매수를 딱 규칙을 정해준 거잖아요. 그지? 캔들은 어떨 때, 이동평균선들은 어떨 때, 그 다음에 거래량은 어떨 때에서 3개를 가지고 이럴 때 매수하는 거다가 되니 그게 검색기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 자, 넘어갑시다. 분차트 매매 기법은 추세 매매의 기본, 장중 매매를 하는 거고 목표치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대표님이 얘기하는 모든 주식의 목표치는 N자형입니다. N자가 뭔지 알지? N이라는 게 이렇게 영어가 이렇게 돼 있잖아. N이.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 고점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밀리면 그 밀린 저점을 기준으로 요거 올라간 것만큼 거기서 같은 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N자형의 목표치 설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대신 이제 자 봐봐. 이제 매수는 30분, 10분, 5분 봉으로 나누는 거야.
매도는 5분봉, 10분, 30분봉.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초보자가 많으니까 10분봉은 생략하세요. 그러면 똑같지. 21선 지지 양봉. 그지? 21선 이탈 양봉. 이탈 음봉. 매수는 지지 양봉, 매도는 저항 혹은 이탈 음봉. 매수는 30분봉, 5분봉. 매수는 30분봉, 5분봉. 매도는 5분봉, 30분봉. 그러면서 여기 보면 전고점 돌파형 개별주와 아까 얘기했잖아. N자형 목표치로 가는 그 돌파형. 3파 상승까지가 돌파형 매수 기법에 들어가는 거고 급등주 2차 상승 패턴을 잡는 기본 기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주는 대표님이 얘기하는 분차트 매매 기법으로 급등주를 공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량주도 단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차트 매매 기법은 모든 패턴의 주식에 있어서 공통입니다. 대신 요거는 단기 대응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대응. 요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어떻게 세팅하는지 알려줄게. 이게 원래 대표님이 화면이 4개죠?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원래 정수는 5분봉 그 다음에 여기가 30분봉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60분봉으로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그랬죠? 아시겠어요? 일반인들 초보자들은 5분봉, 60분봉이 안전한데 그냥 30분봉도 놓고 배웠으니까 60분봉을 또 이렇게 하나를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1봉이 되는 거지.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래서 차트 화면을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세요 여러분. 아까 이제 얘기했던 현대모비스로 갈게. 자, 아까 뭐라 그랬어? 5분봉, 30분봉, 60분봉이라고 그랬지? 5분봉, 30분봉, 60분봉이야. 캔들은 1봉이고 자, 아침에 땡 했을 때를 보세요. 아침에 땡 해고 올라갈 때 보면 아침에 땡 해고 올라갈 때 보면 정배열이지. 자, 오늘 아침에 볼게요. 20일, 60일선 위로 올라타 있죠? 여러분 올라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60분봉 봅시다. 60일선을 돌파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게 완벽한 매수의 원칙에 들어가잖아요. 그지? 지지 혹은 돌파. 여러분 확인했습니까? 일봉은 이렇게 뛰어나야 돼. 일봉은 이평선들이 죄다 이렇게 지지 양봉까지 나왔지. 거래량도 줄지도 않았어. 요게 하나의 세트가 돼갖고 하는 거야. 요게 하나의 세트. 오늘은 하락한 주식이 없어가지고 RS 머트리로 할까? 오케이.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RS 머트리라는 주식은 보면 21선이 저항이었지. 자 5분봉이 21선 60일선이 깨지죠. 자 그 다음에 30분봉이 20일 60일이 저항의 역할 역배열로 돼있지. 봐봐 이렇게 20일 60일이 역배열로 돼있지. 이렇게 30분봉 60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침에 봉 자체가 60일은 저항이고 20일을 깨고 있지. 이렇게. 이게 완벽한 뭐라고? 매도의 원칙에 들어갔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중에 대응을 할 때는 1봉을 띄워놓고 5분봉, 30분봉, 60분봉은 초보자용. 그 다음에 그냥 전업 투자자들은 FM으로 5분봉, 10분봉, 30분봉 혹은 60분봉 이렇게 놓고 단기 매매 혹은 단타를 치면 FM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내가 하나만 보여줄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대표님이 여기 보면 가끔가다 보면 회원들은 아마 알 거야. 아침에 방송 시작할 때 할 때 미국장이 이렇게 보일 거야. 근데 해외 선물은 변동성이 워낙 커가지고 대표님은 1분봉, 3분봉, 5분봉을 보거든. 화면 구성이 이렇게 돼 있잖아. 봐봐. 그죠? 이걸 3분봉, 그다음 여기를 5분봉 이렇게. 자 밑에는 10분봉, 그다음 여기는 1봉 이렇게. 여러분 매매를 할 때 이런 화면을 구성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럼 내가 한번 볼까? 봐봐. 미국 시장의 분차트를 보시면 3분봉이 20일, 60일이 저항의 역할이지. 그죠? 5분봉도 20일, 60일이 저항의 역할이지. 그래서 얘들은 지금 단기는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단기는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10분봉도 여기 60일선, 21선이 저항의 역할이지. 그지? 자 30분봉 볼게요. 30분봉은 아리까리하죠. 20일은 저항이고 60일에 붙어있죠. 그래서 나스닥 시장은 지금 보면 단기는 매도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봉을 볼게요. 일봉은 보세요 여러분. 일봉은 20일이 지지죠. 그래서 나스닥은 단기는 지금 하방인데 얘가 어느 정도 밀리면 21선 지지 매수라고 했지. 그래서 이 21선 지지하는 쪽 원저리까지는 밑으로 밀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양봉이 나면 매수로 바뀌는 거라는 거지. 이게 분차트 매매 기법의 기본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추천하는 걸로 갈게. 대표님은 이런 화면은 조금 불편해가지고 자 이게 화면을 4개로 할 수 있냐 선우야? 이게 4개로 하는 방법이 모르겠다. 꾀꼬리.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것 같고 참 배울 것도 많고 규칙도 많아. 자 이렇게 놓고 그래서 나는 핸드폰으로 매매하는 사람들 참 대단하다고 내가 얘기하잖아. 어떻게 핸드폰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지? 나는 진짜 그 사람들 인간승리라고 하잖아. 인간승리. 그게 가능하냐? 이 엄청난 변동성 시장에서 핸드폰으로 그게 가능해? 그러면 이 엄청난 시장에서 핸드폰으로 그렇게 단타 치고 싶냐? 나 같으면 들어서 안 한다. 그래서 단기 단타 강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 따라서는 가끔은 약세장에서는 단기 단타가 필요하긴 하거든. 시장에 따라서는. 자 여러분 차트를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3분봉, 5분봉, 30분봉,
일봉으로 놓게 이렇게. 자 보세요. 이제 삼성 SDI 보자. 삼성 SDI를 볼게. 3분봉 5분봉은 이평선 지지에 위로 올라가지 일봉도 양봉 상승 추세라 3분봉 5분봉 일봉은 매수야. 그지? 그런데 30분봉이 21선 61선은 맞는데 보세요. 여러분들은 21선 61선만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볼게. 그러면 자 삼성 SDI를 갖고 얘기하면 요런 데가 전고점 저항이잖아. 그지? 이탈된 저점 저항이고 얘는 여기도 저항이에요. 그리고 54만원에서 62만원까지 간 다음에 약간 30분 봉은 음봉이 떨어졌어. 근데 지지 이평선이 어디 있어? 아까 매수의 원칙에서 배운 거. 지지 이평선을 놓고 보면 61선 밑에 있지. 일봉도 61선이 밑에서 돌고 있죠. 그래서 SDI가 밀리면 매수를 어디서 하느냐? 보세요. 61선이 대략 58만원대에 있거든? 여러분 요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삼성 SDI는 58만원대 언저리로 오면 30분 차트가 지지 매수권으로 들어가. 그런데 얘가 내일 만약에 58만원대에 오면 봉이 음봉이 되겠지. 그죠? 그 상태에서 3분봉, 5분봉들은 여러분들한테는 FM으로 가르쳐주자. 5분봉, 10분봉으로 했으니까. 자 보세요. 5분봉, 10분봉에서는 20일, 60일이 아리까리 해줬지. 자 10분봉도 보면 20일, 60일이 아리까리 해줬지. 근데 그 다음 지지는 어디 있어요? 59만원으로 있죠. 10분봉하고 5분봉의 다음 지지는 59만원에 있는 겁니다. 보이지? 30분봉의 지지는 58만원대가 61선이 있어. 그러니까 삼성 SDI를 사고 싶으면 59만원에서 58만원대로 왔을 때 요쯤에서 이제 놓여 있는 게요. 근데 이미 거기까지 가면은 음봉이 어쨌든 양봉이 음봉이 양봉을 절반 가까이는 죽여버리지. 근데 지수가 많이 빠져서 전체적인 주식이 빠져서 음봉이 나올 때는 내일 사는 게 아니고 하루를 기다렸다가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고 다시 5분봉, 10분봉이 이렇게 20일, 60일을 넘어가는 상태가 또 올 수 있거든. 이쪽으로 밀리면 그때 매수를 하게 되는 거야. 요 세트를 잘 익혀 놓으세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얘기했잖아. 추세는 좋은데 아까 대표님이 강의할 때 추세는 좋은데 이평선과 5분 차트도 좋은데 30분, 60분 차트가 저항에 붙은 주식이 많다라는 얘기를 아까 강의를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미 대표님은 한번 이 주식들을 돌려본 거지. 자, LG전자 한번 볼래? 보세요. LG전자 보면 분차트 매매 기법상으로 보면 자, 아침에 땡 했을 때 20, 60이 지지지. 자, 10분 상황에서도 20, 60이 지지의 역할이죠. 자, 그 다음에 30분 상황에서도 60일을 돌파를 하죠. 캔들도 양봉이 진행이 되고 있었죠. 이게 요 세트로 놓고 보면 아침에 LG전자를 따라가면 수익이 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자, 에코프로 BM을 갖고 볼게요. LG전자하고 똑같죠? 주가는 양봉이 나오고 있었고 5분 차트가 20일, 60일이 지지 역할이고 10분 차트도 20일, 60일이 지지 역할이고 30분 차트도 60일을 돌파하고 있었죠. 돌파 매수라고 했잖아. 돌파 매수. 여러분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또 내일 조정을 받는다. 제일 먼저 30분 차트의 60일선을 볼 줄 알아야 돼. 30분 차트의 60일선 여기 있지. 5분 차트의 차기 이평선은 여기에 있잖아. 여기 18만 5천원. 10분 차트의 차기 이평선도 여기 있죠. 여기.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에코프로 BM이 내일 만약에 약하게 나온다. 그러면 5분봉, 10분봉이 21선, 61선을 깨니까 단기 매도의 급소는 나왔지. 추세가 상방에 기준 양봉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30분 차트는 밀려도 61선이 밑에 있지. 그죠? 그래서 요런 주식을 30분, 60분 차트에서 20일, 60일이 지지의 역할을 할 때 5분 차트가 깨져도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걸 저점 매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점 매수. 요건 저점 매수하는 거예요. 저점 매수, 눌림목 저점 매수가 핵심은 30분, 60분 차트가 20일, 60일이 지지 역할인 게 눌림목 저점 매수가 되는 거고 5분, 10분, 30분, 60분, 일봉 모두가 5분, 10분이 20, 60 지지 돌파 30분, 60분도 돌파가 단기 매수의 급소가 되는 겨. 여러분 이해가 돼요? 지금 얘기를 잘 이해를 해보세요. 단기 매수가 단타 눌림목 분할 매수, 눌림목 매수는 5분봉, 10분봉은 매도의 원칙에 들어가요. 대신 30분봉, 60분봉이 지지의 역할이 되는 거야.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볼게. 봐봐. 이제 기가 막힌 걸 한번 보자, 여러분. 기가 막힌 걸 보자. 자, 5월 초순쯤에 보세요, 여러분. 5월 6일 쪽으로 갈게. 5월 6일, 7일 쪽으로 가보자. 여기 봐봐. 여기가 5월 11일 쪽이잖아. 5월 11일이면요. 캔들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처음으로 5일선 이탈 음봉이 나오는 날이었지. 보세요, 여러분. 30분, 60분 차트가 20일, 60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일, 60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일, 60일을 깨고 있지. 눈으로 보여? 포스코 퓨처로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포스코 퓨처도 보면 5월 12일 타이밍을 봐봐. 5월 12일 타이밍이면 이런 걸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 거야. 이격이 떠 있잖아. 봐봐. 21선과 이격이 떠 있으면서 음봉으로 진행될 때 보면 30분, 60분이 어떻게 되냐? 20일, 60일이 깨지는 음봉이 나오고 있어. 여기가 단기 매도의 급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 27만 원대로 깨지는 여기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음봉이 진행되기 전에는 반대로 더 위에 있을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위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5월 8일이나 5월 7일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 여기서는 5일선이 지지고 60일, 20일, 60일 다 지지고 이 시점에서는 60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27만 5천원이 60일 지지 역할이지. 그래서 5월 8일쯤에는 얘가 눌리면 28만 원을 깨서 27만 5천원대로 오면 저점 매수를 해볼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데 장이 급락하면서 이걸 확 죽여버리지. 봐봐. 이렇게
죽여버리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라고? 죽일 때는 거기가 매도의 시그널이 뜨는 거예요. 매도의 단기 매도의 급소가 단기 매도. 이게 단기 매도.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60분 차트마저도 20일, 60일이 깨졌으나 이제 보세요. 일봉을 볼 줄 알아야 돼. 일봉상으로는 60분 된 고들이 다시 지지 역할이지. 그러니까 분봉상으로는 단기는 매도 시그널이 나왔지만은 중장기는 이제 여기가 된 고가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된 고. 그리고 이평선 지지 이평선이 여기 22만 5천 원이라는 이 숫자에 보이고 여기가 된 고고 여기가 기준 양봉이니까 요쪽 어딘가로 오면 사야지 이 기준이 나오는 거라는 거지. 이해됐지? 대신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살 때는 5분봉이 20, 60을 돌파할 때 그러면 포스코 퓨처가 5분 차트로 놓고 보면 20, 60을 돌파하려고 하는 타이밍은 요 정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 정도밖에 없었던 거야. 여기 정도. 5월 18일과 5월 19일 그지? 5월 18일과 5월 19일쯤 정도만이 매 20, 60이 5분 차트에서는 돌았는데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하는 거다. 그 시점에 60분 차트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저항이지 않습니까? 60일이 저항이었죠? 대신 20일은 지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먹겠다고 단판은 가능한 거라는 거지.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돼서 양봉이 나왔다. 다음 봉에 바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바로 음봉이 나왔죠? 매수 시그널이 다음 봉에서 매도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 차트를 이렇게 놔. 그래서 제일 급소 중에 급소를 얘기해줄게요 여러분. 급소 중에 급소는 분 차트 매매 기법은 단기 매매 용으로는 적합하지만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독약이 되는 거고 초보자들은 5분봉, 10분봉, 60분봉, 1봉을 놓고 오히려 1봉상에서 매수 시그널이 뜨는 주식이 60분상에서 매수 시그널이 떴을 때 그냥 눌림목 저점 매수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기 성향은 5분봉, 10분봉, 60분봉, 1봉이 모두가 매수의 시그널을 주는 그 흐름의 주식을 하는 게 유리하고 중기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5분봉, 10분봉을 보는 게 아니고 30분봉, 60분봉, 1봉을 보고 지지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매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매도는 반대인데 지금은 매도 시그널이 오늘은 없으니까 모든 게 매수 시그널인데 한번 볼게요. LS1렉을 보자. LS1렉을 보시면 LS1렉도 보시면 왜 대표님이 아쉽게 타이밍을 놓쳤는지 금방 알 수 있어. 5분봉, 10분봉은 매수 시그널이었는데 60분봉이 21일 기준에는 60일을 돌파지만 이미 저점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미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축에 속했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저항이 많아서 주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미 어제 타이밍에 이걸 노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늦은 거고.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뒤늦게 레인보우 두산 로봇 같은 게 뒤늦게 살아났잖아. 이제 봐봐. 왜 대표님이 두산 로봇도 타이밍이 늦는 거냐면 5분봉 10분봉은 매수 시그널이 떠 있어요. 그죠? 그런데 60분봉이 21선은 지지의 역할이라 좋았으나 61선이 저항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이 주식도 타이밍이 늦었던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 두산 로봇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60분 차트에서 61선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 일봉상으로는 61선, 121선들이 지지 역할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며칠 지켜보다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분 차트에서 완벽한 시그널이 그러니까 완벽한 분 차트의 시그널이라는 게 뭐냐면 60분 차트의 완벽한 시그널은 요거와 같은 거. 요렇게 완벽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폭등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산 로봇이 며칠 더 왔다 갔다 하면 61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21선이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요점에서 왔다 갔다 할 때 타이밍을 잡으면 이게 팍 튈 수 있는 게 되는 겨.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래서 들으시오. 로봇은 두산 로봇입니다. 이번에 배웠으니까 잘 봐봐. 양봉, 일봉은 매수 시그널이 뜰 수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60분봉이 애매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60분봉에서 61선 밑으로 들어가면 이거 잘 노려봐. 만약에 대표님 저는 이걸 잘 못 봐요. 시세를 잘 못 봐요. 오케이. 두산 로봇은 대표님에 대한 믿음이 좀 있으면 다소간의 등락혼주가 있을 수 있어도 이거는 이 음봉이 커서 사실은 강하게 추천하면 안 되는 거지만은 로봇은 두산 로봇밖에 없어. 그냥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지 않는 선으로 놓고 10만원 초반 정도에는 사서 물려도 되는 주식이에요. 이거는 손절매가 없어요. 여러분 두산 로보틱스를 하란 말이야. 두산 로보틱스를. 그리고 나중에 현대차나 얘가 만약에 뭐 시그널이 나오면 현대차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도 돼요. 현대차 정도는. 대신 모비스는 따라가면 안 돼. 여러분 모비스는 따라가면 안 돼. 현대차 정도는 서비스가 가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추천하고 싶은 핵심은 두산 로봇이고요. 그 다음에 유일 로봇이에요. 그런데 유일 로봇을 보면 분차트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허접해서 온라인 강좌에 핵심 종목으로 추천하기에는 약간 부족합니다. 다만 두산 로보틱스는 완벽합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 야간 방송에 추천주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는 뭐 유일 로봇, 엔젤 로봇 서버도 몇 개 로봇주가 많이 있는데 일단 상황 봐서 그지? 상황 봐서. 그래서 로봇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부의 주식은 매수의 원칙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일부의 주식은 완벽한 매수의 원칙이 안 들어와 있어. 나 하나만 물어볼까? 지금 배웠으니까 나우 로보틱스도 이제 보시면 60분봉이 안 좋죠. 여러분 60분봉이 안 좋지?
일봉은 지지 이평선이잖아요. 그지? 일봉은 괜찮은데 60분 봉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나우로보틱스도 며칠 지나면서 61선 밑으로 들어가야 돼. 61선 밑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 요것도 관심 있게 볼 수는 있는데, 이거는 회원들이나 비회원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으면 참고하고, 공식 추천주는 두산 로보틱스야. 1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아유 대표님 나는 뭐 분차트 뭐고 이거 뭐 볼지를 몰라요. 네 그럴 줄 알고 두산 로보틱스 찍어줬잖아 일반놈아.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또 몇 개 더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탑사세요. 탑사. 이납스라고 하지. 이납스 기억나? 이건 미스터 진단에서도 무지하게 좋게 봤던 그 주식이잖아. 이거는 60분 차트도 어때요 여러분? 60분 차트도 시그널 나오죠? 개별주를 선호하시면 인탑스가 공식 추천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와 인탑스. 아유 대표님 나는요 눈도 침침하고요. 그럴 줄 알고 얘기해줄게. 19,200원 플러스 마이너스. 대신 내일 음봉이 날 때는 하루 쉬었다가 다음 주쯤에 노리는 거야 여러분. 19,000원 초반이면은 차트 안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기 투자할 수 있어요. 인탑스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분차트 매매 기법 진짜 공 드렸으니까 잘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걸 알려줄게. 분차트 매매 기법이 그런 건데 패턴이 있는데 보세요. 지속 상승형이라는 게 있고,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쭉 올라가는 주식이고, 지속 하락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쭉 밀리는 거예요. 쭉 밀리는 걸 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이중바닥이 있는데 고점의 이중바닥이 있고 밀려서 저점의 이중바닥이 있어요. 이 패턴을 좀 외우세요. 지속 상승, 지속 하락형은 따라가야 먹는 거야. 돌파형이야 돌파형. 지속 상승형 따라가야 먹는다. 지속 하락형 쫓아가서 손절한다. 이중바닥형 고점의 이중바닥형, 저점의 이중바닥형이 있는데 전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거고 그 저점을 이탈할 때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횡보형은 상승 후 횡보형이 있고 하락 후 횡보형이 있는데, 상승 후 횡보형이 고점을 돌파를 할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 조정 재상승이 있는데 동진세미캠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분차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게 있어. 5분 봉이든 30분 봉이든 60분 봉이든 분차트가 이렇게 동진이처럼 보세요. 5분 봉 30분 봉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그재그형이라고 해서 이러한 분차트를 갖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그치만 어쨌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주식들은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왔을 때 저점 매수인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평선을 돌파할 때 5분봉 뭐 해갖고 뭐 요런 거 정도를 여러분들이 쭉 읽고만 있으면, 자 들으세요. 이제 오늘 얘기한 내용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분차트 매매 기법은 N자형의 목표치를 설정해서 장중에 매매를 하는데, 매수는 30분 5분봉의 순서로 이평선이 21선이나 이런 것들이 지지를 할 때 매수, 매도는 반대로 5분봉이 먼저예요. 5분봉 30분봉들이 21선이든 전저점이든 이탈하는 게 매도다. 패턴은 지속 상승, 지속 하락, 이중바닥, 횡보, 상승 조정, 재상승형 등이 있는데, 지속 상승형과 고점 저점의 이중바닥이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 매수하는 거고, 횡보형도 상승 후 횡보형과 하락 후 횡보형이 있는데 고점을 돌파 매수, 지지 매수, 돌파 매수, 요걸 잘 기억하고 있고, 요것들이 기본 샘플링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런 기본 샘플링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까지 공을 들였기 때문에 종가 매매에서부터 요거 추세상의 반등 반락 구분 같은 거 되게 수월하거든.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매수의 원칙과 매도의 원칙과 홀딩의 원칙에 기본 급소 있지, 이거를 무조건 달달달달 읽으세요. 그리고 분차트 매매 기법이 뭔지를 그냥 익히세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다음 주 화요일날 강의를 하면서부터는 오늘 얘기한 말들이 되게 반복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종목의 총평을 얘기해주면, 오늘은 일봉과 5분봉 10분봉은 매수의 원칙에 들어가는 게 많은데, 거래량 부족과 일봉상 21선의 저항이 2%가 부족하여 완벽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매수의 원칙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인데, 거래량은 2% 부족한 게 특징이고 30분, 60분 차트가 완벽한 매수의 원칙이 아니라 약간의 등락 혼조가 나올 거예요. 그 약간의 등락 혼조가 나올 때 포스코 DX는 보세요. 포스코 DX는 61선이 저항의 역할이지. 그치? 포스코 DX는 61선이 저항의 역할이지. 자, 포스코 퓨처를 볼게. 포스코 퓨처는 61선이 지지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에코프로 BM을 볼게요. 에코프로 BM도 61선이 지지 역할이죠. 주가 밑에 있는 걸 지지 역할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오죠.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 중에는 무엇을 매수를 노리는 게 좋은지 이제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이제 비교가 되지? 둘 다 좋다라고 했어도 매수는 뭘로 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어? 에코프로 BM이 되는 거예요. 이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건지 이제 좀 느끼고 가는 거지? 같은 이평선이 저항이잖아. 근데 60분 차트가 포스코 DX는 저항의 역할이고 에코프로 BM은 지지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를 하더라도 에코프로 BM이 우선이에요. 자 그러면은 포스코 DX는 영원히 매수가 안 뜬다? 아니, 시간이 지나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포스코 DX도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밀리고 왔다 갔다 하면 60일이 밑으로 들어가지. 그지? 그러면서 결국은 이 두 종목이 같이 좋아지는 날 나는 온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포스코 DX보다는 에코프로 BM이 60분 차트와 일봉상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유리한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오늘 강의를 이해하면 여러분들 게임 끝나. 아시겠어요? 초보 딱지 그냥 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주말간에 내가 이번에 강의가 목요일 날 먼저 들어가고 다음 주 화요일인 게 딱 이유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해준 강의와 이거 다 읽어보시고 다음 주가 이제 종가매매거든, 여러분. 종가매매 미리 예습할 수 있게끔 화면 보여줄 테니까 요 화면 잘 보세요. 다음 주는 종가매매. 요거 한 번씩 읽어봐.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추세상의 반등 반락이 이 내용이거든. 이거는 아마 초보자들이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겠는데 주말간에 다음 주 화요일 날 강좌 들어가는 거니까 미리 3, 4강 내가 화면 보여줄 테니까 요것들 좀 읽고 방송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뭐가지 아프니까 일단 요까지 하고 지금 야간장을 놓고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스닥이 밀리면서 야간장이 약간 눌리거든. 오늘 너무 급등한 게 이거 봐봐. 이 외국 로봇 새끼들 어제는 이빠이 사더니 오늘은 팔잖아, 그지? 내일장 조금 눌림목이 나올 수 있거든. 오늘 주식을 많이 못 산 사람들 아까 얘기한 대로 내일장 2차 전지는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 PM, LNF 중에 노리시고 반도체는 동진 세미캠을 한번 잘 노려보세요. 봉이 클 때는 하루 기다리고. 여러분 알겠죠? 이녹스 첨단까지 해도 되긴 될 거야.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 PM, 동진 세미캠, 이녹스 첨단에서 네 종목을 분차트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면서 한번 흐름이라도 잘 보라고. 여러분 알겠습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예, 어쨌든 요번에